디니입니다. 한국은 많이 따뜻한가요? 호주는 많이 춥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드니에서 반년 동안 카페잡을 끝내고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 그리피스라는 시골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세컨 비자에 대한 내용은 또 추후에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호주 카페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카페 알바 경우 한국에서도 알바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알바 중에 하나인데 호주는 또 커피에 진심인 나라기 때문에 호주 워홀을 오는 많은 분들이 카페잡을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카페잡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카페잡을 얻으려면 어떠한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카페잡을 직접 해보니까 어떠한지, 그리고 오지잡은 어떻고 한인잡은 어떤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워홀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아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경험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돈을 생각해서 호주에 오시는 경우에는 호스피탈리티 잡 자체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 물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카페잡을 하면서 사소한 데에서 돈을 아끼는 걸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모인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사소한 절약까지 해낼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잡을 어떻게 구하는지입니다. 3가지 경우로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직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보는 것, 두 번째로는 직접 워크인을 해가지고 카페로 가서 내고 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드리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직 사이트로는 오지잡은, 씩, 검트리, 인디드, 링크드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인잡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호주나라와 렛츠고 AUS 정도 있겠습니다. 저는 호주나라를 통해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카페잡을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가거나 호주에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주 카페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떼아트 실력, 두 번째로는 영어 실력, 세 번째로는 밝은 성격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바를 구하게 되면은 면접을 보고 거기서 채용이 되면은 바로 일을 시작하는 구조가 많이 있지만 호주 카페는 트라이얼이라고 잠깐 동안 일을 시켜보면서 이 사람을 진짜 채용을 할 건지 지켜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이얼을 하면서 라떼아트 실력이 어떠한지 진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한국 경력으로 카페 3년 해봤다 4년 해봤다 이렇게 하더라도 라떼아트 실력이 가장 중요해서 그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준비를 할 때 어차피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오로지 라떼아트 연습만 할 수 있는 반을 수강을 했는데요. 10일 동안 라떼아트만 처음에 면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로제타까지 완성시키는 반을 들었고요. 10일 안에 로제타까지 완성하는 게 가능하긴 했지만 가자마자 바로 바리스타로 채용이 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느껴서 올라운더 잡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는 바리스타, 올라운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바리스타는 정말 커피만 만드는 사람들이고 올라운더 같은 경우는 서빙을 하고 캐셔를 보고 쿨 음료 같은 걸 만들다거나 아니면 주방일 같은 거 하는 커피 제조 외에 모든 것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운더 일을 하면서 만약에 커피 머신을 만져보게 될 일이 있다면은 그것대로 좋은 거고 호주 카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올라운더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실력은 역으로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카페라면 손님들과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한국어 실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미 호주라서 호주인이 많을 텐데 영어 실력이 되는 호주인을 뽑지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 한국인은 세 번째 말했던 밝은 에너지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밝은 에너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도 채용 조건에 많이 써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가 사회성이 있는지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진짜 밝은 에너지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성적인 호주인과 정말 밝은 외국인이 있다면은 호주 사람들은 후자를 채용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MBTI 극 E가 살아남기 아주 좋은 곳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카페잡을 구하게 된 경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보자면 원래 한인잡을 구하려던 건 아닌데 가장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경로였기 때문에 한인잡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워크인으로 오지잡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지원한 한인잡 카페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되어버려서 그때는 일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만약에 이 기회를 걷어차면은 이것보다 나은 잡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이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인잡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요. 핵심적으로는 호주의 기본적인 시급 체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공휴일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호주는 쉬는 시간이 15분 이하면은 그것도 시급으로 쳐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던가
한가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잡을 제가 직접 일해보니까 어떻냐, 오지잡을 일해보지 않아서 비교가 조금 불가능하긴 한데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인잡이더라도 외국인 손님이 많기 때문에 카페 회화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또 커스텀 주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커스텀 주문을 많이 하는지 그 문화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었고요. 나랑 비슷한 입장의 한국인들과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소통도 편하고 위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저희도 한국에 있었을 때 굳이 외국인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듯이 굳이 내가 엄청 노력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찾아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가 필요하더라도. 그래서 호주의 커스텀 주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 한국에서도 나름 많이 커스텀할 수 있는 우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트밀크도 있고 소이밀크도 있고 아몬드 밀크도 있고 락토스 프리 밀크도 있고 스kim 밀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르는 명칭도 사소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냥 우유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노멀 밀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풀크림 밀크라고도 많이 하고요. 손님 중에 가장 특이하신 분은 카우즈 밀크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젓, 말 그대로 소젓이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계셨던 바리스타 분이 그냥 노멀 밀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강도를 어떻게 할지 말하는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샷 넣어달라는 것도 그냥 위크하게 달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아예 하프 스트렝스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샷 더 넣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몇 샷 넣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스트롱하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샷 추출 시간에 대해서도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거는 에스프레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추출 시간이 가장 중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보다 짧게 추출하면은 리스트레토라고 하고 이것보다 길게 추출을 하면은 룽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하는 이유는 추출 시간에 따라 향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리스트레토 같은 경우는 신맛, 단맛을 내고 있고요. 에스프레소는 신맛, 단맛에 쓴맛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룽고로 추출하면은 신맛을 뺀 단맛, 쓴맛만 느낄 수 있네요. 커피 종류는 진짜 많은데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플랫 화이트가 라떼랑 무슨 차이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커피를 원래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검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오고 나서 플랫 화이트와 라떼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는데 플랫 화이트, 라떼, 카푸치노 3개 다 같은 커피입니다. 이 3가지의 커피의 차이점은 거품 양인데요. 오래 스팀을 칠수록 거품이 두꺼워져서 가장 두꺼운 게 카푸치노, 가장 얇은 게 플랫 화이트라고 알면 돼서 커피 맛을 더 잘 느끼시고 싶은데 우유랑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이 플랫 화이트를 많이 드시는 느낌이고요. 부드러운 걸 원할수록 카푸치노를 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도 일반 설탕, 대체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냥 슈가라고 하면은 일반 설탕을 말하지만 그냥 로우 슈가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체당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에서는 이퀄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헷갈려서 실수를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카라멜 라떼를 달라고 하면은 그냥 라떼에 카라멜 시럽을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커피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카라멜 라떼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찍을 때가 좀 있었어요. 왜 그랬지? 마차 라떼 같은 경우 모차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접 들으면 약간 모카 달라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호주 사람들이 그린티 라떼를 진짜 많이 마셔요. 그린티 라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린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그린티 라떼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아시안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던 거를 말씀드려보면 아이스 커피 하면은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스 커피는 호주에서 라떼에 아이스크림 혹은 휘핑크림을 추가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면 Can I get an iced coffee with ice cream?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with whipped cream? 이런 식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가고요. 아메리카노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플랫 화이트나 아이스 카푸치노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 화이트 라떼 카푸치노는 같은 음료인데 거품량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스 음료는 스팀을 치지 않는데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를 아이스로 하는 거? 그거 정말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플랫 화이트나 아이스 카푸치노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암튼 저는 카페잡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체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호주 화폐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동전을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질수록 크기도 커지는데 달러 동전을 봤을 때 금액이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요. 센트는 금액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거스름돈을 줄 때 정말 헷갈리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아주 골머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저의 수익입니다. 저는 정말 워라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주에 26시간 정도만 일했고요. 시급은 24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방으로 주 370불 하는 방에 살기 때문에 좀 사소한 데서 절약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원래부터 모인 어플을 사용하긴 했지만 단순히 해외 송금을 하는 것 외에 쏠쏠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저번 달인가까지만 해도 호주 환율이 한화와 비교했을 때 800대였는데 요즘에 900대로 올랐어요. 제가 호주에서 버는 돈을 환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득이겠죠? 원래는 제가 환율을 계속 확인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모인 어플을 깔고 나니까 실시간 환율이 알림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엄청나게 오른 거를 알게 돼서 되게 쏠쏠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환율로 약간의 이익이 났어도 수수료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코드를 이용하시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겨울이라서 해가 금방 지거든요. 한국이랑 이렇게 문화가 차이 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이거를 제가 익숙해 나가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컨잡을 따고 나서 시티로 돌아가게 된다면 카페잡 외에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마 워홀 준비하시거나 이미 워홀에 오신 분들은 세컨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